네, 보신 것처럼 연일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한랭 질환자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이신 호흡기내과 전문의 서지원 원장과 함께 좀 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그 이름부터 생소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소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더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감기와 비슷한가요? 네, 마이코플라즈마는 이제 세균하고 바이러스 사이의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항생제 반응이 있는 걸로 봐서는 바이러스보다는 세균 쪽에 가까운 건데 그 세균 중에서 그 세포 벽이 없는 세균이기 때문에 그 형체가 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 안에 주로 이제 같이 붙어서 살기도 하고 생殖기나 또는 호흡기 쪽에 많이 나와 있기도 한데 이 세균이 그 일반 사람들 감기랑 비슷한 증상들을 일으키거든요. 초반 일으킬 때는 인후통이라든가 두통, 발열 이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2주 정도 지날 때까지 기침이 지속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벌써 폐렴으로 진행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이제 청진을 하거나 이렇게 진찰을 해보면 별 증상은 없는데 혹시 하고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면 폐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찰 소견하고 엑스레이 소견이 서로 맞지 않는 대표적인 균이기 때문에 그 세균성 질환 중에서는 좀 많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진행된 상태로 발견된다 하더라도 항생제나 이런 약물을 적절히 사용하면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겪으신 분들 중에서는 보통 12세 이하 어린이가 환자가 80%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어린이한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요. 주로 생기는 게 그 10세에서 19세 정도 나이가 한 75% 정도 되고 그다음에 0 내지 9세 정도가 한 15% 정도 돼서 한 80에서 85%를 이 두 연령층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65세 이상에서도 이제 가끔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소아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그들은 그 면역이 생기지 않은 상태가 많고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20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가 돌면서 마스크를 쓰고 격리를 많이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 마이코플라즈마에 노출된 병력이 없기 때문에 항체가 생기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올해 이제 평소보다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이코플라즈마는 보통 한 4 내지 7년마다 한 번씩 큰 주기를 갖고 많이 발생하는 양상들을 보이거든요. 그게 환자들이 이제 한 번 생겼다가 항체가 생기면서 면역이 되니까 잘 점차 줄어들었다가 그 면역 항체가가 떨어질 때 되면 4 내지 7년마다 한 번씩 많은 유행을 일으켰던 질병인데 지금 마침 그 타이밍이 서로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신이 없으니까요.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예방에 의해서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예방이 좀 어려우니까 치료법은 또 어떻게 병행이 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치료는 이제 저희들이 그 아지스로마이신이나 또는 에리스로마이신 같은 매크로라이드 계열의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기존에는 이제 많이 잘 들었었는데 지금 한 80% 정도에서 내성이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또는 그 레브플록사신이나 또는 목시플록사신 같은 신세대 퀴놀론 계열의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면 잘 반응을 해서 큰 부작용 없이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런 약물들은 그 어린이들한테 쓰지 말라고 현재 규제가 돼 있는 연령 제한 약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질병 자체가 중하고 그다음에 내성 자체가 많이 있어서 어린이들한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약하게 사용하면 큰 부작용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외에도 요즘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를 면역 부채를 꼽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네, 뭐 아까 마이코플라즈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고 격리 생활을 하면서 네. 그 독감도 그 노출되는 기회들이 줄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평소보다 국가에서 예방접종한 것이 한 10% 정도 많이 접종률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요즘 다시 많이 증가하는데 보통 1년에 저희 나라에서 한 125만 명 정도 발생하는데 지금 한 200만 이상 가까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도랑 비교해 보면 한 137배 정도 증가했다고 할 정도니까 그 당시가 워낙 저희들이 격리하면서 이 발생이 줄었었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폭증하니까 137배까지 올랐다라고 네.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약물이라든지 치료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제 정부가 호흡기 감염병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이제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당장 시급하거나 보완해야 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인 위생 중에서 특히 마스크를 써서 내가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호흡기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쉰다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크게 소리 지르거나 침 뱉을 때 그럴 때 균들이 밖으로 쏟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많이 줄여줄 수 있어서 그 내가 질병 걸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쓸 때 다른 사람한테 병을 퍼질 수 있는 확률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도 내가 마스크를 열심히 쓰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네, 뭐 독감이나 코로나19나 마찬가지로 개인 위생 그리고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